가지밖에 없나? 내가 사는 게. 일하거나 쉬거나. 뭐래 얘가. 나이 50에 사춘기냐 너? 경상북도 경주시 간포읍 오류리 1793 염혜진. 강진영. 혜진아, 꼭 그만두기까지 해야 하냐? 휴가도 있고 그때 좀 쉬면 되지. 그 좋은 직장을. 애들도 다 커서 이제 손도 안 가잖아. 일하기 좋을 땐데 적당히 쉬면서 하면 되지 않냐? 쉬는 게 아니라 엄마. 어? 쉬려는 게 아니라. 그럼 뭐 다른 일 하게? 아니,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럼 두 가지밖에 없나? 내가 사는 게. 일하거나 쉬거나. 뭐래 얘가. 나이 50에 사춘기냐 너? 혜진 씨는 버스가 온다는 거짓말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혜진 씨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정자항임을 알리는 플래카드 위로 탁한 하늘이 떠 있었다. 흐려도 여름은 여름이었다. 햇빛은 뾰족하리만큼 강렬했고 가자미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널린 채 무력하게 말라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걷던 혜진 씨는 자신의 살갗도 따끔따끔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정자항은 제법 규모가 큰 항구였다. 걸어가는 혜진 씨의 오른쪽에 어선 10여 척이 정박해 있었다. 바닷바람은 생선 냄새를 뿜어대며 혜진 씨 얼굴과 머리카락을 불편하게 건드렸다. 항구에는 대게 식당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수조마다 원양어선에서 실려온 대게들이 느릿느릿 움직였다. 무심코 수조를 쳐다보던 혜진 씨는 그 대게들 중 한 마리에 시선을 멈췄다. 그 한 마리는 오른쪽 구석에 정박한 채로 혜진 씨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어머! 마주보는 잠깐 동안 혜진 씨는 대양을 건너온 그 대게의 이야기가 통째로 자신에게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순식간에 그 여정만큼 고단해졌다. 혜진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항구가 끝나자 정자 해변이 시작되었다. 검은 모래와 회색 바다 그리고 뿌연 하늘이 보였다. 여름바다에서 풍기는 청량함은 없었다. 울산 바다는 원래 이런가? 정자 해변만 아니라 혜진 씨에게는 울산이라는 지역도 처음이었다. 그래도 혜진 씨는 일단 마음에 들었다. 걷기에 적당했다. 맑고 쾌청한 바다를 보는 것보다 금방 바닥나는 체력이 두려웠다. 해변가 모래길을 걷는 대신 도로로 걸었다. 걸어야겠다며 배포 있게 집을 나온 혜진 씨였다. 그렇지만 아무리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혜진 씨는 여자고 혼자였다. 그 사실이 초파리처럼 자꾸만 거슬려서 이정표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해파랑길이라는 화살표를 연신 확인하는가 하면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야 했다. 징, 준석. 해가 머리 위로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14통째다. 무음 모드로 바꿀까? 끌까? 그럼 걱정할 텐데. 혜진 씨는 자신을 흔드는 진동을 모르는 척 버티며 계속 걸었다. 해변을 지나자 송엽국이 그 쨍쨍함을 골목길마다 드러내고 있었다. 컹컹. 혜진 씨는 걸음을 멈췄다. 개다. 뒤를 돌아봐서 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차마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이럴 줄 알았어. 시골엔 개, 진짜 무서운데. 컹컹. 준석이 필요했다. 준석은 개를 잘 다뤘다. 같이 있으면 개가 무섭지 않았다. 개가 오면 손으로는 혜진 씨의 손을 감싸쥐고 눈으론 개와 소통했다. 연애하던 시기에 혜진 씨는 그 손을 잡고
처음 자신의 인생에 있어 결혼을 떠올렸었다. 컹컹 소리를 뒤쪽 어딘가에 두고 혜진 씨는 앞만 보고 걸었다. 뛰지 않았다. 준석이 늘 말했듯이 자극을 주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했다. 뒤통수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컹컹. 소리가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혜진 씨의 긴장은 떨어져 나가질 않았다. 발걸음은 침착했지만 무척 민첩했다. 메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처음 보이는 식당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혜진 씨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고마울 수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재난 영화 속 인물들이 생면부지여도 동지애를 가졌던 장면은 현실에 기반한 감정이었다는 걸 순식간에 인정했다. 혜진 씨가 들어온 곳은 테이블 4개로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다. 주방 가까운 한 테이블에 3명이 있었다. 노란 염색머리 여자와 검고 긴 머리 여자, 그리고 연두색 모자의 남자였다. 저기 앉으셔. 노란 염색머리 여자가 맥주 잔을 잡은 채 말했다. 네. 혜진 씨는 얼떨결에 목례까지 하며 답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안쪽으로 구석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혼자 여기 앉아도 되나? 식당에 손님이 없는데도 4인용 테이블에 앉는 것이 혜진 씨 마음에 걸렸다. 뭐 드시겠어요? 노란 염색머리 여자가 멀리서 큰 소리로 질문했고 검은 머리를 갈래로 묶은 젊은 여자가 와서 메뉴판을 내밀고 돌아갔다. 아, 네, 잠시만. 메뉴판을 보며 혜진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가자미 전문집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자미 구이 외에는 생각나는 음식이 없는데 메뉴판에는 2페이지 가득 가자미 요리가 적혀 있었다. 혜진 씨는 프랑스 요리라도 되는 듯 가자미가 어려워졌다. 저기요. 검은 머리 젊은 여자는 식사를 이어서 하다가 혜진 씨 소리에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혜진 씨에게 왔다. 아, 식사하시는데. 혜진 씨는 또 일단 미안해 할 뻔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혼자 먹을 만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혜진 씨가 물었지만 검은 머리 여자는 말이 없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가자미 찌개 드세요. 노란 염색머리 여자가 또 멀리서 소리쳤다. 여전히 맥주잔을 들고 있었다. 네, 그럴게요. 혜진은 얼떨결에 답했다. 가자미 찌개 하나. 어눌한 발음으로 검은 머리 여자가 주문을 외쳤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주문인데 여자는 자신의 영역인 양 크게 외쳤다. 그리고 여자는 메뉴판을 가지고 주방으로 갔다. 혜진 씨도 그 여자의 검은 머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 자연스러웠다. 쳐다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기 쉬운 행위였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도 될 것 같았다. 혜진 씨는 지금 방금 주문을 했고 그 덕에 그들이 분주해졌고 여기는 식당이고 그러니 충분히 둘러볼 수 있었다. 혜진 씨는 추정 혹은 상상도 시작했다. 노란 염색머리의 여자와 저 남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일 것이고 검은 머리 여자는 종업원인가. 그리고 그들은 늦은 점심 식사를 하다가 본인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영화네. 혼자 여행하는 여자가 혼자 낯선 식당에서 주문하는 연기 같았다. 혜진 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인 듯 다소 어색한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그 낯선 기분이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괜찮았다. 혜진 씨 눈이 빛나고 있었다. 가게 풍경을 스케치하는 혜진 씨의 눈은 카메라인 양 패닝으로 천천히 돌아보고 있었다. 여행자를 연기한다는 느낌이 들자 혜진 씨의 움직임은 과감했고 경쾌했다. 아주 오랜만이었다. 혼자 오니 별 생각을 다 하네. 주문을 받은 노란머리 여자가 마시던 맥주를 비우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연두색 모자를 쓴 남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검은 머리 여자는 테이블에 앉아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들어왔고 담배 냄새도 따라 들어왔다. 검은 머리 여자는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익숙한 동작으로 주방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반찬 그릇을 챙겨 쟁반에 담아 혜진 씨 테이블로 왔다. 가스 버너를 가운데에 놓고 능숙하게 반찬을 차렸다. 혼자 먹는 식사에 반찬이 8가지나 되었다. 게다가 끓이면서 먹어야 하는 제대로 된 밥상에 혜진 씨는 먹기도 전에 얹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기분이 들자 여행자 연기 모두가 바로 해지되어 버렸다. 맛있게 드세요. 자세히 들으니 발음이 확실히 어눌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 억양이 아니었다. 어머, 진짜. 혜진 씨는 또다시 당황스러웠다. 검은 머리 여자가 말할 때 검은 머리카락이 출렁였고 그것은 묵직한 물결이 되어 그녀의 이야기로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순식간에 그녀만큼 겁이 나고 외로워졌다. 노란머리 여자가 찌개를 들고 걸어왔다. 쟁반도 사용하지 않고 스패너같이 생긴 집게로 냄비를 들고 걸었다. 오는 길이 아슬아슬 위험해 보였다. 하필 내가 이 구석에 앉아서. 혜진 씨는 또 미안해했다. 노란머리 여자는 찌개를 가스 버너에 올려놓고 능숙하게 불을 켰다. 거의 다 끓었어요. 가자미는 지금 드시고 감자는 조금만 더 익혀 드셔. 잠깐 봐도 장군의 인상을 풍길 만큼 씩씩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여자였다. 노란머리 여자는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들은 다시 맥주잔을 채웠고 혜진 씨가 밥을 먹는 내내 긴 점심 식사를 이어갔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노란머리 여자의 툭하고 던지는 말에 검은머리 여자와 담배 폈던 남자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밑반찬으로 나온 오이 씹는 소리가 혜진 씨 귀에 들렸다. 그 소리가 신경이 쓰일 때쯤 혜진 씨는 가자미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었다. 가자미찌개는 놀랄 만큼 맛있었다. 주방 쪽에서부터 출발한 그들의 웃음소리가 천천히 그리고 은은하게 식당 안을 채워가고 있었다. 혜진 씨도 감자조림과 고추무침에 감탄하며 천천히 밥 한 공기를 비우는 동안 혼자서 식사를 즐긴 여행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분위기가 매우 자연스러웠다. 안녕히 가세요. 식당을 나서서 걸어가다 혜진 씨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혜진 씨는 다시 해파랑길 위로 올라갔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바다 날씨는 단정하기 어렵다더니 순식간에 나타난 흰 구름과 푸른 하늘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라 할 만큼 선명했다. 혜진 씨는 관성 해변에 있는 솔밭에 멈춰섰다. 그리고 소나무 사이에서 바다를 보았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 안에 담긴 하늘과 바다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사진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자전거 한 대가 바로 옆에서 넘어졌다. 괜찮으세요?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사람이 오히려 혜진 씨를 걱정하며 물었다. 아, 네, 전 아무렇지도. 그런데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네요. 전 뭐 괜찮아요. 하하. 그 사람은 엉덩이와 다리 이곳저곳을 툭툭 털며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소나무에 기대어 놓는다. 헬멧을 벗자 긴 머리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땀으로 반짝이는 얼굴엔 분명 20대일 수밖에 없는 그 싱그러움이 뚝뚝 흘렀다. 아이고, 제가 사진 찍느라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받아보느라 앞을 제대로 안 봤어요. 혼자 걸으시나 보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다치진 않았는데 조금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요. 저도 좋아요. 혜진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서둘러 대답했다. 아, 진짜요? 하하. 제가 저기서 사올게요. 딱 기다리세요. 하하. 혜진 씨의 귀에서 그녀의 하하가 메아리 치듯 맴돌았다.
그녀는 다리를 좀 다쳤는지 절뚝거리며 해변 입구 낡은 커피 자판기로 갔다. 그리고 종이컵을 들고 다시 절뚝거리며 돌아왔다. 얼마나 걸으신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걸으신 건가? 하하. 숨결마다 웃음이 뿜어나오는 아가씨였다. 오늘 걸은 거예요. 정자항부터. 소나무 그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혜진 씨가 말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벌써 일주일 넘었어요. 고성에서부터. 허허. 와, 그럼 혼자 자전거로 그 멀리에서요? 원래 남자친구랑 같이 출발했는데 그 친구는 직장인이라 휴가가 짧아서요. 혼자 다닌 지는 오늘이 3일째네요. 혜진 씨는 바다 보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혜진 씨의 큰 눈이 더 커진 채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윤기와 땀이 뒤범벅이 된 긴 생머리에 벌겋게 탄 자그마한 얼굴이 보였다. 올라간 입꼬리 위에는 작은 코가 있었고 반짝이는 눈으로 혜진 씨를 보고 있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친 혜진 씨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웃고 있었다. 눈을 계속 마주보기 부끄러워진 혜진 씨가 먼저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돌리는 도중에 수트로 가려도 탄탄함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의 몸이 혜진 씨 눈에 슬쩍 담겼다. 허허, 대단하세요. 그럼 그쪽은, 이름을 민주예요. 이민주. 성함이 저는 염혜진이에요. 아, 뭔가 저랑 이름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하, 아닌가? 이민주, 염혜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혜진 씨는 민주를 따라 웃어봤다. 그럼 언제까지 타시는 거예요? 그 자전거. 저야 뭐 지금 방학이라 시간이 많아요. 부산 도착하면 부산에 좀 머물 수도 있고요. 부산 갈 곳도 많으니까요. 혜진님은 얼마나 걸으실 거예요? 혜진 씨는 자신을 향해 혜진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다.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설렜다. 저는 일단 오늘 혜진 씨가 민주님을 또 따라 웃었다. 그러다 내일 되고 모레 되고 그렇더라고요. 혜진 씨는 한참 동안 민주와 혜진님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 사이 바다색이 좀 짙어졌고 햇볕도 좀 순해졌다. 민주는 자전거를 타고 손을 흔들며 부산 방향으로 향했다. 손을 어색하게 흔들다가 혜진 씨는 종이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수렴 해변을 민주님의 분위기에 취해 순식간에 지나쳤다. 준석은 문자 보내는 것을 멈췄다. 사방이 조용했고 혜진 씨는 양남 주상절리를 사뿐사뿐 걸어갔다. 여름 해가 서둘러 바다를 넘어가고 있었다. 혜진 씨는 오늘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을, 자신이 정말 집을 나왔음을 실감했다. 잘 곳을 구해야 했다. 읍천항을 향해 걸으며 숙소를 뒤적였다. 너무 작은 곳은 위험해. 여긴 호텔도 없고 좀 큰 펜션이 블로그에서 본 좀 큰 데가 있었는데. 작은 구멍가게가 보였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 언덕길을 올라갔다. 멀리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청년들의 웃음소리, 함성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긴가 보네. 블로그에서 본 펜션은 수영장까지 갖춘, 그래서 일단은 풀빌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사진에서는 수영장이 인피니티 풀의 느낌으로 바다를 근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두웠지만 청년들의 노는 소리를 따라 걸으니 저절로 길이 보였다. 돌담 사이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자 왼쪽에 2층짜리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오른쪽은 주차장이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건물 3동이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왼쪽 건물이 안내소였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혜진 씨는 순간 당황했다.
그리곤 문을 조심스레 조금 밀어보았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는 않았다. 오른쪽에 방 열쇠들이 벽에 걸려 있고 밑에는 생수가 담긴 박스가 놓여 있었다. 정면의 데스크에는 각종 과자가 번들로 묶여 있고 라면이 쌓여 있었다. 그러고 보니 혜진 씨는 점심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긴장이 풀렸는지 배고픔이 밀려왔다.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로 예약한 사람인데요. 지금 도착해서요. 아이고, 늦게 오셨네요. 어쩌죠? 저희가 지금 밖에서 식사 중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혜진 씨는 피곤하고 배가 고팠으며 그래서 다소 채근했다. 거기 안내소에 보시면 102호 열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네. 혜진 씨는 과자와 라면을 살 수 있냐고 물으려다가 접었다. 전화를 끊고 열쇠를 꺼내며 생수를 한참 보았다. 혜진 씨는 열쇠만 들고 102호로 들어갔다. 수영장으로 바로 통하는 베란다가 있는 방이었다. 잠시 후 후두둑 비가 쏟아졌다. 수영장 너머 바다는 이미 밤에 잠겼고 비는 수영장마저 삼킬 기세로 맹렬하게 왔다. 혜진 씨는 철제 앵글과 빈티지한 패브릭으로 만들어진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베란다에는 개별 스파 욕조가 있었고 거실과 부엌 공간 그리고 침실이 분리되어 널찍한 숙소였다. 또다시 영화 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혜진 씨는 피사체가 된 자신의 모습을 하이 앵글로 찍는 카메라 워크를 떠올렸다. 혜진 씨는 오늘 여러 번 영화 속 그 여자로 변했다. 정자항 대게로부터 그 여정을 옮겨받은 후에 수시로 그 여자가 등장했다. 카메라는 부감으로 어둑한 형체의 그 여자, 깊어지는 그 여자를 한참 동안 찍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인터폰이 울렸다. 혜진 씨는 체크인을 위해 안내소로 갔다. 차가 없이 걸어오셨더라고요. 허허. 놀란 표정의 혜진 씨를 보며 동그랗고 까만 얼굴에 안경을 쓴 남자가 차에서 짐을 내리며 말을 이었다. CCTV 보니까요. 허허. 오늘따라 웃음이 많은 사람들만 만나는 건지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웃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혜진 씨도 따라 웃었다. 네, 하하. 오후에 만난 민주님의 여운이 남은 탓인지 말 끝에 웃음이 따라왔다. 저녁도 못 드셨을 텐데 저희가 식당 모셔다 드릴까요? 여긴 문 연 곳이 없어서 걸어서 가실 데가 없어요. 안내소에 이미 들어가 있던 여자가 나오며 말한다. 남자는 30대 중반의 느낌이라면 여자는 혜진 씨보다도 많아 보였다. 작은 체구에 갈색 중단발을 한 여자는 우아한데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혜진 씨는 우아한 사람에게 거리감을 느끼곤 했는데 이 여자는 달랐다. 느낌이 좋은 사람이었다. 여자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주먹만한 새끼 고양이였다. 어머, 아니에요. 번거로우신데 괜찮아요. 혜진 씨는 손까지 저으며 사양했다. 그럼 도너츠라도 드세요. 저희가 먹으려고 사온 맛집 도너츠예요. 생수는 마음껏 가져다 드시면 돼요. 과자 고르세요. 그리고 라면도. 뭐 드실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일 아침도 드셔야 되죠? 계란도 드려야겠다. 혜진 씨는 그녀의 시원스런 친절에 기분이 좋아지고 이미 배부른 느낌이 들었다. 아, 감사해요. 라면 1개와 달걀 1개, 그리고 과자 1봉지와 생수 2개를 받아들었다. 더 많이 고르시지. 더 골라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혜진 씨는 아무것도 아닌 대화에 자꾸 웃음이 나는 자신이 신기했다. 우아한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동그란 남자는 비가 그친 수영장으로 가서 기다란 대를 들고 청소했다. 혜진 씨는 얘기 도중 그 모습을 얼핏 보았고 어두운데도 청량감이 느껴지는 특별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혜진 씨는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을 잠깐 느끼기도 했다. 고양이 정말 작죠? 우아한 여자가 조그만 고양이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3마리 더 있어요. 길고양이가 낳았는데 어미가 죽었어요. 불쌍하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3마리 중 1마리가 혜진 씨 발가락을 핥는다. 혜진 씨는 몸을 숙여서 가만히 손가락을 내주었다. 이거 따뜻하게 드세요. 우아한 여자가 컵을 내밀며 이어 말했다. 보이차예요. 우아한 여자는 자연스럽게 호의와 친절을 표현하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혜진 씨조차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그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편안했다. 아, 감사해요. 혜진 씨는 아예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셨고 자연스럽게 수영장 풍경으로 시선을 주고 있었다. 성준이하고 나 부부 아니에요. 허허. 우아한 여자가 대뜸 말했다. 네? 하하. 아니,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돈 많게 생겼나 봐요. 돈 많은 나이든 여자가 젊은 남자랑 펜션하며 놀맨 사는 드라마 그걸로 보더라고요. 아, 네. 나야 뭐 손해를 볼 건 없지만 아닌 건 아니니까. 동그란 남자가 안내소로 들어왔다. 아, 또 그 얘기세요? 동그란 남자가 유쾌한 목소리로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말한다. 하하, 제가 놀러 왔다가 여기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혜진 씨의 큰 눈이 또 커졌다. 아유, 뭐, 인생 못이라고 뭐가 안 가능하겠어요. 우리 집에 방도 많고 청소하는 사람 어차피 쓰는데. 우아한 여자가 따뜻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성준이 인생관이 나랑 맞아요. 이러다 또 다른 거 하고 싶음 떠나겠죠. 그때까지 즐겁게 살면 그게 고맙지, 서로. 제희, 손님 피곤하시겠어요. 동그란 남자는 우아한 여자를 제희라고만 불렀다. 성준, 아이가릿. 우아한 여자와 격이 없는 영어는 매우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혜진 씨는 더 좋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혜진 씨가 안고 있던 새끼 고양이를 자기 손 안으로 조심히 옮겼다. 어서 들어가서 식사하고 쉬세요. 필요하면 더 가져다 드시고요. 혜진 씨는 작은 실뭉치 같은 새끼 고양이를 한 번 더 쓰다듬고 배기호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혜진 씨는 낯선 곳에서 심지어 혼자서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뒤척였다. 하지만 걱정은 1분을 채 넘어가지 못했다. 알람 소리에 혜진 씨는 눈을 떴다. 일출을 보려고 몸을 일으켰다. 해는 바다에 퍼져 구름 사이에서 쉽사리 보여주지 않았다. 혜진 씨는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꽤 여러 장을 공들여 찍었다. 그리고 한참을 혼자 깊어진 후에 혜진 씨는 방을 나섰다. 안내소에 열쇠를 걸어놓고 숙소를 등지고 걸어갔다. 해파란 길을 따라 걷다가도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면 길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그 사이 아침이 지났고 해가 꽤 높이 올라왔다. 혜진 씨는 정수리가 따끔따끔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걸었다. 짧아진 그림자 하나가 마을을 향했다. 그림자는 마을 입구에 있는 바위에 잠시 그늘을 만들더니 곧 움직였다. 정박이라도 한 듯 단단한 그 바위에는 오류리라는 한자가 새겨 있었다. 왈왈, 멍멍, 개다, 아니 개들이다. 혜진 씨의 그림자가 멈췄다. 몸이 긴장하는 걸 느꼈다. 적어도 3마리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석이 떠오르지 않았다. 혜진 씨의 짧은 그림자는 심지어 고요했다. 혜진 씨는 몸을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돌려 뒤를 봤다. 개 3마리가 혜진 씨를 향해 골목을 돌아 달려오고 있었다.
세 마리는 풀쩍풀쩍 땅 위에서 반원을 그려냈다. 세 개의 그림자도 짧은 포물선으로 부지런히 그렸다. 보고 있으니 바람이 없는데 바람이 보였다. 귀엽고 경쾌했다. 그림자 하나가 연신 삐긋하며 포물선을 벗어나는 것이 혜진 씨 눈에 들어왔다. 묘하게 어긋난 박자를 만든 건 깁스를 한 작은 개였다. 습관처럼 깁스의 이야기가 통째로 혜진 씨에게로 넘어왔다. 순식간에 어머, 혜진 씨도 덩달아 엇박자의 모험과 호기심으로 설렜다. 개들을 바라보는 혜진 씨의 눈이 자연스러운 호의로 반짝였다. 6월의 해가 수직으로 빛을 쏘아내리고 있었다. 혜진 씨와 개들의 그림자가 서로 섞였다. 짧게 뭉뚱그려진 그 그림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처럼 보였다. 혜진 씨가 천천히 걸었다. 개들이 따라 걸었다. 컹컹컹. 다른 개들의 소리가 들렸다. 세 마리는 그 소리를 찾아 혜진 씨를 버리고 뛰었다. 개들의 포물선이 빠르게 물결을 그려내며 달려갔다. 혜진 씨의 핸드폰에는 개들의 뒷모습과 마을 풍경이 다급하게 찍혔다. 혜진 씨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바다와 해변, 그리고 낮은 집들과 저 멀리 산이 보였다. 그리고 저 앞에 5마리의 개가 놀고 있었다. 여러 장의 사진에는 개들과 마을, 그리고 바다와 산, 펼쳐진 노랗고 보송한 우뭇가사리가 조화롭게 담겼다. 혜진 씨는 한참을 그 속에 있었다. 혜진 씨는 동네에서 부동산을 찾았다. 부동산에서 나와 준석에게 편지를 썼다. 혜진 씨는 한 번 더 크게 그리고 깊이 숨을 쉬었다. 그리고 겉봉투에 주소를 적었다. 편지 봉투가 인서트로 보였고 카메라가 글씨를 클로즈업했다. 보내는 사람 경상북도 경주시 간포읍 오류리 1793 염혜진.